옹야편 3장은 한 장이 A와 B 두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A장을 보겠습니다. 자화, 사, 어제, 염자, 위기, 모, 청속, 자왈, 여지, 부, 청익, 왈, 여지, 유. 자화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였다. 염자가 자화에 홀로 남을 어미를 위하여 곡식을 청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 마리나 주려무나 더 많이 청하자 말씀하셨다. 그럼 한 가마 정도 주렴. 염자, 여지, 속 5병, 자왈, 적지, 적재야, 승, 비마, 의, 경구, 오, 문지야, 군자, 주급, 불개부. 그런데 염자는 곡식 5섬을 내주고 말았다. 공자께서 내심 불쾌히 여겨 말씀하셨다. 저기 제나라로 가는데 살찐 말수레를 타고 가볍고 호사한 가죽옷을 입고 가는구나. 나는 들었지. 군자는 곤공한 사람을 도와주어도 부유한 사람을 보태주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자화는 공서화를 말하는데 공서화는 사과십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앞서 공자가 공야장 7장에서 대례복을 차려입고 조종에 서서 사신들을 응대하게 할 만하다 이렇게 평했던 제자입니다. 성이 공서고 이름이 적인데 자가 자화입니다. 공자보다 42세 연하인 어린 제자로 의례에 밝았던 인물인데 자화, 사, 어제, 자화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자화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다는 이 문장을 두고 고주와 신주, 다산과 소라이까지도 좋은 해석을 내놓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주자가 사신사를 자화가 공자를 위해 제나라에 심부름을 간 거라고 해석한 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올 선생님은 14년의 방랑을 끝내고 겨우 이제 막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제자를 외국에 심부름 보낼 일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셨는데요. 다사는 공자가 대사구였을 때의 일이라고 봤지만 공서화는 공자보다 42세나 어리기 때문에 공자가 대사구였던 50대에 공서화는 10살 먹은 어린애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자, 위기, 모, 청, 속. 염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곡식을 청하였다. 공서화가 공자악단에 들어온 것은 공자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염구는 노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개강자의 부름을 받고 공자보다 먼저 노나라로 돌아와서 개강자의 밑에서 실무 관료를 맡고 있었는데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염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이 장에 나온 염자가 바로 염구인데요. 공서화는 염구의 라인으로 개강자의 눈에 들어 제나라로 심부름을 가게 된 건데 공서화의 해외 출장 비용은 당연히 개강자에게서 나왔지만 염구는 스승인 공자에게 문안 겸 이 문제를 상의하러 왔던 겁니다. 공자는 공서화의 출장을 이유로 공서화의 어머니에게 따로 비용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말 정도만 주라고 대답했는데 공서화는 노나라 곡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자가 공서화의 집안 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구의 입장에서는 이왕 주는 거 좀 넉넉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더 주고 싶어 했고 공자는 개강자의 돈도 결국은 백성의 세금으로 거둔 돈이기 때문에 그럼 한 가마 정도 주려무나 이렇게 대답했는데 염구는 덜컥 그 수십 배인 5병, 5섬을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부와 유, 병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당시의 도량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올 선생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말, 한 가마, 다섯 섬으로 쉽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공자는 공서화의 화려한 행렬에 대해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적지 적재야 승비마의 경구. 공서적이 제나라로 가는데 살찐 말을 타고 가볍고 화려한 가죽옷을 입고 갔다. 이런 소문을 들은 공자는 기분이 나빴지만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도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서 관광하는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자도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죠. 오 문지야, 나는 이렇게 들었다. 군자 주급 불계부. 군자는 곤궁한 사람은 도와주어도 부유한 사람을 보태주진 않는다. 여기서 주급은 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뜻이고 계부는 부유한 곳에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어렵고 급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유한 집에 퍼주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공서화의 집안이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희는 주와 계를 각각 주자 보부족, 주는 부족함을 보태는 것이요 계자 속유여, 계는 남아도는데도 계속 퍼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부족, 부족한 사람을 보태주는 복지정책보다 속유여, 부자들을 더 잘 살게 해줘야 낙수효과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경제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알게 된 것은 부라는 것은 원래 더 큰 부를 목표로 할 뿐 공평한 분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돈에 관한 윤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요즘 부자들은 해외에 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국내의 서민에게 떨어지는 낙수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제도적으로 부족함을 보태주는 보부족을 먼저 이루고 남음이 있으면 속유여 해야 하는데 이 장에서 공자가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제자에게 보태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공자의 일화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화 사 어제 염자 위기모 청속 자왈 여지 부 청익 왈 여지 유. 자화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였다. 염자가 자화의 홀로 남을 어미를 위하여 곡식을 청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한 마리나 주려무나. 더 많이 청하자 말씀하셨다. 그럼 한 가마 정도 주렴. 염자 여지 속 오병 자왈 적지 적재야 승비마 의 경구 오 문지야 군자 주급 불계부. 그런데 염자는 곡식 5섬을 내주고 말았다. 공자께서 내심 불쾌히 여겨 말씀하셨다. 적이 제나라로 가는데 살찐 말수레를 타고 가볍고 호사한 가죽옷을 입고 가는구나. 나는 들었지. 군자는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어도 부유한 사람을 보태주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